트럼프의 최측근이 쓰러졌습니다. 공식 회의 도중 심장마비로요. 백악관 경호원이 달려왔고 미국 의료팀이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단 3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살린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한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회의장은 숨이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눈앞에서 거구의 남성이 푹 꺼지듯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웅성거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7분 심박수가 멈춘 시각으로 기록될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그는 회의 도중 심한 흉통을 호소하다가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곧 경호원들이 달려왔고 백악관 의료팀이 긴급 호출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미국 최고 수준의 응급 대응팀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계를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장비가 현장 네트워크와 맞지 않아 작동 오류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AED를 찾으러 뛰어나갔고 누군가는 통역을 부르느라 허둥댔습니다. 회의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에 도와줘요. 라는 외침이 울렸지만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그 사이 환자의 입술은 점점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나는 한국 대표단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료팀도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합시다. 그 말과 동시에 2명이 달려나갔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한 사람은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미국 경호원들이 순간 제재하려 했지만 그들의 손은 이미 환자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박수치는 0. 하지만 손끝에는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시계는 여전히 흘렀습니다. 1분, 2분, 그리고 3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손끝에서 환자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희미한 파형이 그려졌고 전원이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맥박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국 의료진이 합류했습니다. 한국팀은 짧게 환자의 상태를 인계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마주본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몇 분 전에 혼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명령도 보상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그저 생명을 살리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이 모든 걸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니 심정지로부터 순환이 회복되기까지 정확히 3분 14초가 걸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움직인 사람은 단 2명,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날의 회의장은 정치도 외교도 없었습니다. 국적도 지위도 언어도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 인간의 생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숨을 쉬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움직임은 정밀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의료진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자 두 번째가 리듬을 유지하며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누군가가 AED를 찾으러 뛰어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수동 심장 압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로 압박을 가하고 손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회의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가슴뼈가 눌릴 때마다 작은 진동이 바닥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나 역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람, 다음은 불안, 그리고 점점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 팀의 의료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응급 대처 시뮬레이션은 실제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진행되며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변수를 계산하고 행동으로 익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수천 번의 연습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환자의 피부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산소 공급이 유지되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고 모니터에 희미한 전기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곡선 하나가 수십 명의 심장을 동시에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3분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숨소리와 장비의 알람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맥박이 돌아온 순간 한국 의료진은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료팀이 다시 합류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환자의 상태를 간결하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호흡량, 맥박, 산소 포화도, 회복 경과까지 모두 기록된 수치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의료진 간의 언어 차이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숫자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 중 일부는 카메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본 그 장면이 너무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회의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의 모습, 그건 모든 논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진은 다시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기술과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였고 무엇보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기적이라 불렸지만 사실 그것은 준비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살릴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내쉬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돌아온 것은 단순한 심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 순간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눈앞에서 펼쳐졌던 3분, 그 짧은 시간이 보여준 건 의료가 아니라 인류가 가진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맥박이 돌아온 직후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환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고 의료진은 숨을 고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들썩했던 공간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국팀으로 향했습니다. 몇몇은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말을 잃은 채 손만 내밀었습니다. 그 짧은 악수 속에서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미국 의료팀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의 당혹함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한국팀이 작성한 응급 기록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기록에는 모든 단계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 보좌관 한 명이 기자석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비범한 일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렌즈를 든 사람들조차 촬영을 멈추고 그 장면을 눈으로만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회의장은 예정에 없던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단들은 흩어졌지만 사람들의 대화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누가 그를 살렸는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했는가?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놀랐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외신 기자 몇 명이 본사로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미국 대표단의 생명을 구했다. 그 문장이 짧게 전해졌고 곧바로 전 세계에 속보로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3분의 기적, 대한민국의 손끝이라는 단어가 해시태그로 떠올랐습니다. 회의장 바깥 복도에서는 한국 의료팀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길까? 다시 불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방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잠시 뒤 미국 측 비서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본국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감사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말에 기자 한 명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돌아온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국가의 경계, 정치의 이익, 권력의 순서가 사라지고 오직 인간의 존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후로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의 짧은 발표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빠른 조치에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침묵은 부정이 아니라 경의였습니다. 감사를 넘은 존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회의가 시작되기 전 누군가는 늘 그 자리에 시선을 두곤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 그곳이 바로 신뢰가 탄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의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밖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제통신사 속보에는 한 문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미국 대표단의 생명을 구했다. 그 짧은 문장이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구 반대편까지 퍼졌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사는 그 장면을 침묵의 영웅들이라 불렀고 일본 언론은 3분의 기적,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채널들은 밤새 리포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을 살린 의료진이 누구인가, 어떤 장비를 사용했으며 왜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나는 그 보도를 보는 내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믿기 어려운 현실감. 낯선 나라의 회의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순간이 이렇게까지 세계를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이용자들은 한국 의료진을 히어로라 불렀고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같은 문장들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얼굴을 찾아 올렸지만 그들은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대신 현장 기록만 남겼고 그 기록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날 새벽 한국 언론은 잠잠했습니다. 해외발 보도가 먼저 퍼졌고 국내에서는 몇 시간 뒤에야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자극적인 제목 대신 간결한 문장으로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국 의료진 국제회의 현장에서 응급구조. 짧은 제목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당사국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자부심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행동이 단순한 응급조치가 아니라 한국이 지닌 가치와 책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 건너편의 건물 벽면에 외신 속보 화면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파란 조끼를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움직임은 생생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되찾아준 손끝, 그 장면이 도시의 밤하늘에 비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 한 명이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고 싶다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했을 뿐이라고. 그 말에 기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회의장 주변에는 작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다시 들어오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박수였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인력 교육, 응급 대응 체계 등 한국의 의료 구조가 집중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국제보건기구 회의에서 한국의 응급의료 대응 모델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한 나라의 신뢰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적의 3분은 그렇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울림이 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나라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진짜 강국이라는 사실을.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언론이 몰려올 거라 예상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일정을 밝히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끝까지 평범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비행기 안은 묘하게 정적이 돌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번져 들어오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인데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의료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미세한 흔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가슴을 압박하던 순간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 그 말은 명령도 다짐도 아닌 스스로에게 건넨 조용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그 아래로 바다가 길게 펼쳐졌고 나는 그 푸른빛 속에서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들은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환영 인파 대신 정부 차량 몇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자 의료진은 각자의 병원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모두 평소처럼 환자를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단지 그날의 기억이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외신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팀워크가 부각되길 바랐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그들을 조용한 영웅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표현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저 그 책임의 무게를 조용히 견뎠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는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 낯선 필체로 적힌 감사의 글들이었습니다. 국가도 이름도 쓰여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편지들 사이에는 하나같이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세상에 희망을 주었다고. 나는 그 편지들을 한 장씩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하지만 기적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꾸준한 선택과 훈련 그리고 신념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그 신념을 현실로 증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조용했냐고 묻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왜 스스로 나서지 않았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퇴장하는 법을 안다는 것을. 소란 대신 책임으로, 명예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날의 회의장에서 울리던 심박음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릴 때마다 나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장면을 떠올립니다. 흐트러짐 없는 눈빛, 그리고 단 한마디의 짧은 인사. 수많은 박수보다도 그 짧은 눈빛이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는 영웅들, 그들의 침묵이 세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 자신감 속에는 한 나라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한국에서 다시 미국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회복 과정을 다룬 기사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의료진 명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살린 한국 의료팀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외국 의료진의 이름을 공식 기사에 올린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고 진중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단순한 응급 조치가 아닌 한 나라의 대응 시스템이 보여준 성숙함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 기자실에서 짧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은 담담하게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이 인류보건 협력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오만함 대신 겸손이 있었고 경쟁 대신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응급 구조와 관련된 세미나에 한국의 의료 모델이 참고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현장 자율성, 즉 판단과 행동을 동시에 실행하는 시스템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절차와 권한의 문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3분의 대응은 그들에게 명확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 의료 전문 매체에서 한국의 응급 대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미국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그들은 매뉴얼보다 생명을 먼저 봤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실천한 일이 이렇게 큰 울림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여러 학회와 기관에서 한국과의 협력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응급의료 교육 교류, 장비 기술 협약, 공동훈련 등.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영역에서 처음으로 협력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한 회의장에서의 3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 짧은 문장을 들으며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단순히 기술로만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한국 의료진 중 한 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연례 포럼에서 응급 대응의 표준화를 주제로 발표를 요청받은 것입니다. 그는 준비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보다 한국이 보여준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그 태도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발표가 끝난 후 청중석에서는 오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박수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의료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윤리였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늦게 방송에서
그 장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 그는 화려한 말 없이 담담하게 그날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회의장의 CCTV 영상이 흐르고 그 속에 손끝이 생명을 되돌려 놓는 순간이 비쳤습니다. 그 짧은 영상이 끝나자 객석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일이 이렇게 한 나라의 존엄을 일깨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미국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배울 수 있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3분의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행동은 기록을 넘어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의료 뉴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나자 세계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3분을 이야기했고 언론은 그것을 의학의 성취가 아닌 신뢰의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언제나 느리게 쌓이지만 무너지면 한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은 단 3분 만에 그 신뢰를 되살려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건 이후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 산하보건 대응팀이 한국의 모델을 분석했고 그 보고서는 곧 의회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국가 간 협력 사례 중 유례가 없는 속도로 움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살핀 한국식 대응 체계를 주목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의료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응급대응협력 양해각서였지만 현장에서 들린 사람들의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두 나라가 신뢰의 이름으로 손을 맞잡았다고 했습니다.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던 협약이었습니다. 나는 그 협약식에 통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회의장은 조용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과 존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차례로 서명을 마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미국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의료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신들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고 말했다.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날 이후로 두 나라는 새로운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익과 이해관계를 넘어서 함께 손을 내밀면 어떤 위기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뢰는 문서로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서 한국 의료진 중 한 명이 인터뷰에 응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의 행동이 특별했다면 그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뢰는 결국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각국의 의료기관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응급 대응뿐 아니라 교육, 데이터 시스템, 기술 협력까지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거창한 선전이나 자화자찬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다시 신뢰를 쌓아 나갔습니다. 나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결국 보여주는 것보다 느끼게 하는 힘이라는 걸. 그날의 3분이 세상을 바꾼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보다 빠르고 설명보다 진심이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당시 회의장이 있던 건물 앞에는 작은 동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이곳에서 인간의 신뢰가 다시 태어났다. 그 글씨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진짜 강국은 힘이 센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나라라는 것을. 그 신뢰는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도 나는 종종 그날을 떠올립니다.
새벽의 회의장, 정적 속에 울리던 심박음,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 생명의 리듬.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되살아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움직였냐고, 왜 망설이지 않았냐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처럼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대답은 이미 행동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고 있는 건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의 명령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마주한 순간 국적도 직책도 모두 사라졌고 남은 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일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초월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의 3분은 훈련된 손이 움직인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작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회의장과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을 몫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행동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지 누군가의 인정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스의 열기와 관심이 식은 뒤에도 그날의 의료진은 여전히 조용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그날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근무를 서고 응급 호출에 달려가고 또 다른 생명을 맞이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강함이 보였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누군가가 머뭇거렸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손을 내밀었고 그 손끝이 한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몇 달 후 미국에서 감사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었지만 문장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의료진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 행동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신뢰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세계는 여전히 분주하고 수많은 뉴스가 하루를 채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가끔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누군가 쓰러졌을 때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 소리보다 빠른 손, 말보다 앞선 행동. 그 장면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우월함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이었다는 것을. 그 품격은 경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아 올린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 행동이 곧 우리의 언어였고 그 언어는 국경을 넘어 세상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 묻습니다. 그날의 결말이 무엇이었느냐고. 나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결말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그날의 신뢰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그리고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 약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내게 그것은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모여 한 나라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침착했고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조용한 손길이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회의장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장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들, 그들의 침묵,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국가는 큰 약속이 아니라 지켜낸 신뢰로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